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 영어 양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요. 관사 사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예들을 좀 살펴볼까 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Working mothers seldom feel their lives are in balance. working mothers니까 아이를 영어에서 일단 mother라고 하면 아이 키우는 사람이죠. 그냥 주부는 아니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seldom이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네요. seldom feel their lives are in balance. 자신의 삶이 균형 잡혔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드물어요. 이때 in balance는 불가산으로 쓰이기도 하고 가산으로 쓰기도 하죠. 이때는 불가산으로 쓰인 거고 균형이 잡힌 상태예요.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가 in balance고 안 맞아 있으면 out of balance고요. focus 같은 단어도 그렇죠. 이게 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그 상태니까 in focus고 안 맞으면 out of focus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these focuses라고 할 수도 있죠. Our focuses are 하고 복수로 말할 수도 있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in balance 하면 균형이 잡힌 상태예요. Supply and demand are in balance.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 수요와 공급이. The company's fate. 그런데 이제 더가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사물이 됩니다. 사물이 되는데 hangs in the balance. in the balance 하면 그 저울에 옛날 저 서양에서 쓰는 저울 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썼던가요? 이렇게 좌우에 달려 있는 거. 밸런스에 지금 hang이니까 지금 달려 있어요. 그리고는 이것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는 말이에요. The company's fate hangs in the balance. 이해되시나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 엘 고어 부통령이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면서 Earth in the Balance인가요? 뭐 책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Earth in the Balance 하면은 위태위태한 지구죠. 그런데 이제 국내 몇몇 언론사에서 그걸 잘못 속여서 균형 잡힌 지구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안 되죠. In the balance 하면 the balance가 사물로 느껴지고 이때 사물은 저울이에요. 지금 달려있다. 그래서 동사도 행을 많이 쓰고요. 그 상태만으로도 위태위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동사가 쓰일 수도 있어요. This will put lives and livelihoods in the balance. 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그 살림살이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위태로워질 것이다.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가 위태로워진다. 자, 그 다음 예문 보죠. On track이라고 했는데 원래 트랙은 그 기차길 같은 거 트랙이에요. 그런데 on track이면 기차가 잘 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진짜 있는 트랙은 사물이죠. 그래서 it's on the 그러니까 we put the train on the track. 새로 만들었던 기차를 put the train on the track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사물이죠. on the track은. 그런데 on track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궤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느낌이에요. We are on track to meet this year's goal. 순조롭게 올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이대로만 가면 목표치 달성이다 라는 말이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또 다음 예문도 같은 뜻이에요. You will encounter setbacks in life.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련에 부딪히게 돼. But you can get back on track. 하지만 재기할 수 있지. 다시 어떤 궤도에 그러니까 원래 의미로 궤도에 오른다는 아니고 다시 잘 돌아가고 재기하는 거예요. 그게 get back on track이죠. 그런데 이런 예문에서 보시면 he's convinced he's on the right track. 내가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어. 이때는 맞는 길, 틀린 길이 있기 때문에 사물로 느껴지죠. 그리고 맞다, 틀리다, right, wrong 이런 말을 하면 영어에서는 보통 두 개가 있는 것 중에 선택이에요. 이거에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the right, the wrong 보통 더와 함께 쓰이게 됩니다. He's convinced he's on the right track. 지금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대로만 가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뭐 연구 지금 새로 내가 신제품 개발하는데 이대로 가면 뭔가 해법이 보여. We are on the right track. He said the country was on the wrong track. 그는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국민들 여론조사할 때 자주 쓰는 설문 문구예요. Do you think the country is on the right track or on the wrong track? 그렇게 질문을 하죠. 다음 보시죠. He was on stage for the entire show. 이거는 위에 거랑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on track하고는 좀 비슷한데 밸런스하고 달라요. 밸런스는 불가산으로도 균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트랙은 사물이었죠 원래. 스테이지도 그래요. 스테이지 뭐예요?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밑에 사물로 봅시다. He was on the stage for the entire show. 그러면 그는 무대에 내내 그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무대에 있었어요.
그러면 on stage는 어떻게 다르냐? on stage는 스테이지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사물로서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로서의 무대가 아니라 아이디어라서 on stage 하면 무대에 섰어. 그러니까 공연 중이에요. 그는 공연한 거죠. 그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그는 배역을 맡다든가 악기를 맡아서 계속 거기에서 공연했어요. 그는. 그런데 on the stage는 뭐랄까요? 공연은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긴 있는데 뭐 선생님이 얘를 뭐 무안을 주려고 했든지 뭘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뭐 무대가 잘못돼가지고 뭘 소품 들고 있는 거예요. 소품 역할 했네. 그날 하루 종일 나무였어 나는. 구별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좀 민망한 상황, 뭐 무안당하고 뭐 계속 그 무대에서 웃음거리가 됐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공연했다라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자, 좀 재밌는 예문이 있네요. 이건 뭐 어떤 새로 발견된 어떤 뭐 새우 같은 새우 너무 큰가요? 7인치면 어떤 뭐 수달 같은 비슷한 어떤 동물이라고 해봅시다. The animal measures 7 inches. 얘는 7인치야. 근데 from nose to tail. 자, nose to tail에 관사가 없죠. 그러면 아이디어예요. 위에서 on stage처럼. 그러니까 nose to tail은 그냥 딱딱 짚어서 코에서부터 꼬리까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끝에서 끝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구체적으로 nose와 tail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인치야. 둘 다 말이 되죠. 예, 둘 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He was drenched in rain from head to toe. 그러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죠. 자, 온통이죠. 그러니까 이건 온통 빗물에 흠뻑 젖었다. 비를 맞아서. 그럼 이것도 from the head to toe라고 바꿔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머리부터 여기까지 비에 젖었어. 그렇게 말 잘 안 하잖아요. 온통 젖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설명하는 예라고. 어디서부터 쟀냐면 보통 목에서부터 재는데 뭐 코에서부터 재면 이래라든지 어깨서부터 재지 않고 코에서부터 코끼리까지 쟀으면 이래 하고 딱딱 짚어서 말하는 느낌. 이거는 전체라는 느낌. 그냥 끝.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다 젖었다라고는 잘 안 하죠. 흠뻑 젖었다고 하죠. 이런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He was filled with hate. 그는 온통 몸에 분노가 차 있어요. 온통 분노에 차 있다 그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노에 차 있습니다라고는 안 하죠. 그래서 진짜 몸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They painted me black from the neck to the waist.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날 칠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공연 나가려고 They painted me black. 나를 까맣게 칠했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해줘야 되니까 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예, 앞으로도 유튜브와 COI 캠퍼스에서 더 도움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